새벽 6시 한 남자가 욕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68세 김민호 씨였다. 손에는 양치컵이 들려 있었지만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 기록에는 단 3글자, 뇌경색. 나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박사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물음은 언제나 마음 한쪽을 아프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뇌졸중을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몸속에서 준비된다. 젊을 때부터 쌓인 식습관, 혈압 조절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 한 스푼이 서서히 혈관을 막아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더 많았다. 짜게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혈압을 방치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반대다. 약 덕분에 혈압은 잘 조절되지만 문제는 너무 낮아진다는 것이다. 나에게 왔던 82세 박상철 어르신은 매일 혈압약을 성실히 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혈압이 너무 낮았다. 의사가 목표치를 190에 70으로 낮게 잡으면서 좁아진 혈관 속으로 끈적한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한 것이다. 약을 썼는데도 뇌에 피가 가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약은 도구이지 방패가 아닙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뇌졸중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터지는 얼굴, 하나는 막히는 얼굴이다. 터지는 쪽은 소금과 분노가 만든다. 막히는 쪽은 방심과 지나친 안정이 만든다. 우리는 흔히 혈압을 낮추면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산소가 부족해진다. 마치 물줄기를 너무 세게 잠가버려서 논밭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늘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들리더라도 꼭 강조한다. 뇌경색은 살아있는 고통이다. 말을 잃고 몸을 잃고 생각을 잃은 채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 중에는 내 또래 친구도 있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본인이 괜찮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TV를 보던 평범한 저녁에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고 기름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식탁 위에서 혈관을 선택한다. 맑은 혈관을 만들지 혹은 막힌 혈관을 만들지. 올리브유 한 스푼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마가린 한 조각이 혈관을 닫을 수도 있다. 내가 현장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하다. 식탁이 곧 병원이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습관이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되묻는다. 도대체 어떤 기름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나는 늘 대답한다. 무서운 건 기름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물성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거나 싸다고 아무 기름이나 쓰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혈관은 종이에 그린 선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선이다. 그것은 늘 숨쉬고 늘 반응한다. 짠 음식 한 젓가락에도 기름 한 방울에도 반응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김민호 씨의 가족도 그랬다. 그는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발랐다. 20년 넘게 같은 습관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냥 버터 바를 걸 그랬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묻고 싶다.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통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는 건강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병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걸 시작해야 한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30년의 진료 경험으로 얻은 결론, 혈관을 되살리는 2가지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단순한 조리 재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한다. 뇌는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입이 어눌해지거나 손끝이 둔해지거나 잠시 어지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피로가 아니라 경고다. 그 작은 순간을 놓치면 인생이 바뀐다. 김민호 씨의 한쪽 손처럼 말이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다.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멈췄을 뿐이다. 다음은 그 멈춤을 되돌릴 수 있는 첫 걸음, 바로 올리브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7,600여 명을 5년간 추적한 대규모 조사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단지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일까? 핵심은 올레산, 올레이크 ACD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에 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준다. 염증이란 결국 벽이 붙는 것이다. 벽이 두꺼워지면 통로는 좁아지고 피는 흐르지 못한다. 올레산은 그 좁은 길을 다시 넓히는 청소부 같은 존재다. 또 하나,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인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열어주는 듯이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내린다. 나는 병원에서 73세 윤미경 씨를 만났다. 1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약을 줄이면서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혈관 초음파에서 결과는 분명했다. 벽이 매끈해지고 피의 흐름이 고르게 돌아왔다. 그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먹으면 좋다는 말로 끝내고 싶지 않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좋은 기름도 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식탁은 대부분 뜨거운 불 앞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올리브유는 높은 온도에 약하다. 180도를 넘으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긴다. 그래서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샐러드 드레싱, 요거트, 두부 위에 뿌리는 식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볶음 요리라면 약불에서 짧게 조리해야 한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올리브유라고 쓰인 병을 보면 헷갈릴 것이다.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리파인드, 리파인드, 포마스, 포마체. 무엇을 골라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 엑스트라 버진. 이건 올리브를 처음 짜낸 순수한 기름이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올레산,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반면 정제유는 여러 번 가열하고 화학 처리되기 때문에 영양이 줄어든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건강 앞에서 그 몇천 원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 내 경험상 하루 한 스푼, 약 1,020ml이면 충분하다. 아침 요거트에 한 숟가락 혹은 점심 두부 반찬에 가볍게 뿌려보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고소함에 곧 익숙해진다. 일부 환자들은 공복에 마시기도 하지만 위가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편이 좋다. 혈관은 기름의 역사서다.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기름을 써왔는지 피는 다 기억하고 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깨끗하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기름을 써온 사람의 혈관은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고 좁다. 그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다. 한 번은 69세 여성 환자가 내게 물었다. 박사님, 저는 식용유를 줄이고 참기름을 썼는데 괜찮은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참기름은 향이 좋지만 산화가 빨라 조리용보다는 향신용으로 소량 써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올리브유와 친구가 되세요. 며칠 뒤 그녀가 내 진료실로 돌아왔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손끝이다. 식습관이 바뀌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기름 한 스푼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가 맑으면 뇌가 맑다. 뇌로 가는 길을 깨끗이 비워두면 생각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뇌를 위한 기름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올리브유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하게 뇌를 지킨다. 이름하여 들기름이다. 들기름에는 바다를 닮은 영양소, 식물성 오메가3가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그 기름이야말로 한국인의 밥상에 꼭 맞는 두 번째 생명의 기름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부엌에서 들기름 냄새는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다. 어머니가 봄나물에 살짝 두르던 그 고소한 향, 김을 구울 때 퍼지던 그 냄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기름을 단순히 향내 좋은 나물용 기름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약이다. 내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들기름의 힘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아리놀레닉 애시드에서 나온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즉,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들기름에는 이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 말은 곧 들기름 한 숟가락이 등푸른 생선 한 접시와 맞먹는다는 뜻이다. 오메가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다. 그것은 혈관을 윤활시키는 오일이자 뇌세포의 보호막이다. 피가 굳어 덩어리, 혈전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부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기억력 장애가 있는 실험용 쥐에게 들기름을 먹였더니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그 효과는 생선기름에 버금갈 정도였다. 내가 진료했던 67세 정한형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이 많았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다.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잘 떠올라요.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들기름은 뇌를 위한 음식이었다. 들기름은 뇌뿐 아니라 혈관에도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다. 오메가3가 혈액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특히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올리브유보다도 강하다. 피가 묽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부담도 줄어든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하루 1구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읽은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가열하지 말 것.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하다.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면 오히려 유해한 물질로 바뀌고 향도 탁해진다. 따라서 볶거나 튀기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의 마지막에 한 숟가락을 두르거나 국을 끓인 뒤 불을 끄고 넣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향과 영양이 모두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관이 생명이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하다. 뚜껑을 열어두거나 상온에 두면 빠르게 산패된다.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개봉 후 2달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산패된 기름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박사님, 이거 참기름보다 비싸서 자꾸 아껴 쓰게 돼요.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기름을 아끼면 결국 혈관이 닳습니다. 싸다고, 오래 간다고, 향이 좋다고 기름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들기름 한 병의 가격은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아침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엔 들기름 한 숟가락. 그렇게 하루 2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뇌를 깨운다. 내 친구의 어머니, 75세 이수연 여사는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도 손주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기억력 게임을 즐긴다. 그녀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오메가3의 힘을 봤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부엌에도 들기름 한 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 문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 있지 않은가? 오늘 그 병을 꺼내라. 들기름은 향신료가 아니라 생명의 보험이다. 이제 2가지 좋은 기름을 알았다면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나쁜 기름을 끊는 것.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아무리 먹어도 동시에 해로운 기름을 계속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는 구멍을 뚫어 빼는 것과 같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위험한 기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드릴 것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기름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쁜 기름을 끊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좋은 기름을 추가하려 하지만 나쁜 기름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주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적들이 숨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린과 쇼트닝이다. 이 2가지는 현대인의 식탁에 조용히 스며든 트랜스 지방의 덫이다. 마가린은 버터 대용으로 개발되었고 쇼트닝은 제과제빵에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들이 남긴 대가는 혹독하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천적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급격히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줄인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든다. 나는 64세 한동수 씨를 잊지 못한다. 그는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를 먹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다. 식습관을 바꾸고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한 뒤 3개월 만에 혈관 초음파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몇 년 전 트랜스 지방 완전 퇴출을 권고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노란색 마가린통 지금 당장 버려라.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느리게 작동하는 시한폭탄이다. 2번째 적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름만 들으면 건강해 보이지만 진실은 다르다. 이 기름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고온과 화학 용제를 사용해 정제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사라지고 산화된 잔여물과 불순물이 남는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다. 오메가6는 일정량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염증을 촉진한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비율은 1:4 이하.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은 1:20, 심지어 1:30까지 치우쳐 있다. 즉, 염증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진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름들은 산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이미 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재사용한 튀김 기름이다. 아까워서 한 번 더 쓴다. 누구나 해봤을 말이다. 하지만 이 한 번 더가 혈관을 무너뜨린다. 기름은 한 번 가열될 때마다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재가열하면 그 속에 독성 물질, 아크롤레인이 생긴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미세혈관까지 막는다. 나는 외식할 때 검게 변한 튀김 기름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멀리한다. 그 냄새 속에는 산화된 지방의 흔적, 즉 죽음의 향이 섞여 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 속 가공 유지, 경화유, 다.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도시락.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매일 독을 조금씩 삼키고 있다. 이런 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쇼트닝, 식물성 유지, 경화유 같은 단어가 있다면 주의하라. 그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70세 박영주 씨는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을 자주 드셨다. 건강검진 결과 혈관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다. 식습관을 바꾸고 집밥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됐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고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뇌경색이 오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떠올려보라.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오래된 튀김기름. 그 병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천천히 막아온 주범이다. 오늘 버리지 않으면 내일 병원이 그 대가를 받는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피해야 할 기름을 모두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단 2가지뿐이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값싼 기름을 쓰며 건강을 잃는 것보다 훨씬 싸지 않은가. 하지만 기름만으로는 부족하다. 혈관은 기름뿐 아니라 습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름을 바꿨다면 이제 생활도 바꿔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뇌세포를 되살리는 생활습관 8가지를 전해드리려 한다. 그것은 약보다 강력하고 병보다 오래 남는 치유의 방법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좋은 기름은 뇌를 지키지만 좋은 습관은 생명을 지킨다. 기름이 혈관을 청소한다면 습관은 그 길을 매일 닦아내는 빗자루와 같다. 아무리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꾸준히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뇌세포를 되살리는 8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 번째는 아침에 첫물 한 잔이다. 사람의 혈액은 잠에서 깬 직후 가장 끈적하다. 이때 물 한 잔이 피의 점도를 낮추어 뇌로 가는 혈류를 깨운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금물이다.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 내가 진료한 72세 김정순 씨는 새벽마다 머리가 띵하다고 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뇌경색 예방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20분 걷기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뇌는 움직일 때 살아난다. 걷는 순간 다리의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며 피를 머리로 올려보낸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하다. 빠를 필요도 없다. 대신 매일 해야 한다. 걷지 않는 하루는 뇌에게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하루의 손상이다. 세 번째는 소금 줄이기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치의 2배가 넘는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된장국, 김치, 젓갈. 우리의 밥상은 이미 소금의 바다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간은 혀로가 아니라 건강으로 봐야 합니다. 소금의 양을 줄이되 입이 심심하다면 다시마나 표고버섯 육수를 이용하라. 그 깊은 맛이 충분히 대체해 줄 것이다. 네 번째는 설탕 절제다. 설탕은 혈관을 녹슬게 만든다. 혈당이 높으면 피 속 단백질이 끈적해져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미세혈관 손상의 시작이다. 특히 커피에 넣는 시럽, 음료수, 빵 속 숨은 설탕이 문제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나는 단 걸 안 먹어요 라고 말했지만 매일 카페에서 달콤한 라테를 마셨다. 그것만 끊었더니 공복 혈당이 15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섯 번째는 치루 시간, 수면이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한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멈추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씨앗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오늘 잔잠의 시간만큼 내일의 기억이 남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스마트폰을 침대에 들이지 마라. 그것이 뇌에 대한 예의다. 여섯 번째는 감정 다스리기다. 분노와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킨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끊긴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은 날 뇌졸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 하라. 단 30초의 멈춤이 목숨을 지킨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분노는 단 1분, 후회는 평생 갑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대화다. 외로움은 뇌를 병들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자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다. 하루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뇌를 깨운다. 안부 묻는 것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사하기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신체 반응을 바꾼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10%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 감사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든다. 즉, 감사하는 뇌는 건강한 뇌다. 이 8가지 습관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그것이 오랜 세월 의사로서 내가 본 진실이다. 사람들은 약을 찾지만 진짜 약은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습관으로 쌓인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남았다. 좋은 기름, 좋은 습관에 이어 마지막 열쇠는 바로 마음의 준비,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나는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죽음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얼굴은 유독 잊히지 않는다. 살아있으나 반쪽만 사는 사람들,
눈빛은 깨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고요한 절망.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병만큼은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돌아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희망은 있다. 뇌경색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모르는 데 있다. 뇌경색은 증상이 시작된 뒤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그 시간 안에만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 그러므로 증상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굴이다. 거울을 보거나 웃어보라.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팔과 다리의 힘. 갑자기 한쪽 팔이 축 처지거나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이 서서히 내려간다면 이미 혈류가 막힌 것이다. 세 번째는 말.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파스트법이다. face, 얼굴의 비대칭, arm, 팔의 무력, speech, 말의 이상, time, 시간 내 치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 많은 이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른다.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두통은 위험 신호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뒷머리를 강타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현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 감각의 상실도 모두 뇌경색의 전조다. 이런 증상들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작은 경고다. 대부분의 대형 뇌경색은 이 작은 경고를 무시한 뒤에 온다. 내 환자 중 82세 박상철 씨가 있었다. 그는 평생 건강을 자부했지만 혈압약을 너무 세게 써서 혈류가 약해졌다. 어느 날 TV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이 떨어졌다. 다행히 가족이 파스트법을 알고 있어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치료를 받아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그는 퇴원하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제가 살아있는 건 아내 덕분이에요. 그날 그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뇌졸중의 전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배우고 나누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보게 하라. 노모의 얼굴, 남편의 손, 아내의 말투 속에서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라.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후유증을 막는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삶은 관리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고 나쁜 기름을 끊고 건강한 습관을 쌓으며 경고 신호를 잊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뇌를 살리고 가족의 웃음을 지킨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20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기적을 봐왔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시작하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부엌의 기름병을 다시 살펴보라. 마가린, 카놀라유, 오래된 튀김기름이 있다면 지금 버려라. 대신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을 두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단돈 3만 원으로 수천만 원짜리 병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의 눈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 영상을 공유하라.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이렇게 바꿨더니 좋아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회복했다.
그 경험이 또 다른 가족의 희망이 된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다. 함께 지켜야 오래 간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사가 되고 서로의 등불이 된다면 한국의 노년은 더 이상 병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라.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러 오겠다.